한밤중 텅 빈 학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60살 경비원 박경문이 음악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거칠고 굵은 관절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내려앉자 예상치 못한 선율이 어둠을 가릅니다. 어떻게 경비 아저씨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음악 전공생 윤서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예민한 귀는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노인의 손끝에서 왜 세계적 피아니스트의 영혼이 느껴지는 걸까요? 강남고 경비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이 우연한 발견이 음악에 절망하던 소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달빛이 스며드는 음악실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새롭게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학교 교문을 여는 박경문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듯 구부정했습니다. 85번째 생일을 앞둔 그의 손가락은 마디마다 굵은 관절이 툭툭 튀어나와 있었죠. 강남 고등학교의 야간 경비원이 된 지도 어느덧 11해.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교문을 열고 교정을 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문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은 귀에 꽂힌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취해 그의 존재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박경문은 그저 학교 한 구석을 지키는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 경비원님, 경비는 경비실에서만 계셨으면 합니다. 최선우 교감이 교무실로 향하는 길에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원래 음악교사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학교의 실적만을 좇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권위와 편견이 가득했죠. 네, 교감 선생님. 박경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쇼팽의 환상 즉흥곡, 기교는 뛰어났지만 어딘가 메마른 연주였죠. 음악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한 여학생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강남고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피아노 전공을 꿈꾸며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연습했지만 오늘따라 연주 중간에 갑자기 건반을 내리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도 안 되는 걸까? 윤서진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피아노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경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렸죠. 그때 윤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누구세요? 윤서진이 물었지만 박경문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하루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귀가한 후 교사들도 모두 떠났죠. 밤 10시 학교는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박경문은 늘 하던 대로 학교를 순찰했어요. 마지막으로 음악실 앞에 멈춰섰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자 오래된 기억이 그를 덮쳤어요. 30년 전 마지막 연주회의 기억. 박경문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닿지 않았던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불편한 관절과 희미해진 시력이 그를 망설이게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쇼팽의 녹턴 2번이 흘러나왔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그 연주에는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그리움, 절망과 희망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마다 세월의 무게가 실렸고 그 무게는 음표 하나하나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박경문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죠. 관절의 통증도 희미해진 시력도 잊은 채 그저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윤서진은 우연히 교실에 두고 온 악보를 찾으러
학교에 돌아왔다가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연주 소리에 이끌려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인사도 없이 스쳐 지나갔던 나이든 경비원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연주를 하고 있었죠. 윤서진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동시에 스쳤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서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박경문이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덮을 때까지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문 앞에서 청소를 하던 박경문을 발견하고 그녀는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박경문은 잠시 놀란 듯 올려다보았어요. 처음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학생이었죠. 어젯밤에 음악실에서 윤서진의 말에 박경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움켜쥐고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윤서진이 그를 쫓아갔지만 박경문은 경비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윤서진은 박경문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했지만 박경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죠. 아저씨는 정말 피아니스트였던 거죠? 제가 들었어요. 절대 일반인의 연주가 아니었어요. 윤서진이 또다시 말을 걸었지만 박경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 것을 윤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연주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윤서진의 질문에 박경문은 잠시 멈춰섰어요. 그러나 그때 교무실에서 최선우 교감이 나왔고 박경문은 서둘러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서진 학생, 수업 시작 전에 교감실로 오세요. 최선우 교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윤서진은 한숨을 내쉬며 교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대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윤서진의 머릿속에는 박경문의 연주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서진은 학교가 끝난 후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 전 음악 잡지와 신문 기사를 뒤지며 박경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20년 전 신문 기사 한 구석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세계 3대 콩쿠르 석권한 천재 피아니스트 박경문, 갑작스런 은퇴 선언에 윤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박경문은 30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쇼팽,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역대 최초의 아시아인이었죠. 하지만 절정의 순간 그는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윤서진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냈어요. 박경문의 은퇴 이유가 담긴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만성 관절염과 시력 저하가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기사 말미에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언급되어 있었죠. 세상에, 윤서진은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듯했던 천재 피아니스트가 왜 강남고의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더 일찍 학교에 도착해 경비실을 찾았어요. 아저씨, 아니, 박경문 선생님,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경문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 다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박경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건 30년 전 이야기야. 지금의 나는 그냥 경비원일 뿐이야. 박경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는데 내겐 연주할 손가락도 볼 눈도 남지 않았어. 박경문은 자신의 굵어진 관절과 두꺼운 안경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제가 들었던 연주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선생님의 음악엔 삶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진의 말에 박경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니? 제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콩쿠르에서 매번 떨어져요. 기술은 좋다고 하지만 항상 감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요. 선생님처럼 연주하고 싶어요. 박경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열정 어린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너의 연주를 들려줘. 박경문의 말에 윤서진의 눈이 빛났어요. 그들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박경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멈춰. 박경문이 말했습니다. 윤서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박경문을 바라봤죠. 틀렸나요?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야. 박경문의 말에 윤서진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손가락이 연주하고 있어. 내가 진짜로 연주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먼저 찾아야 해. 박경문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곡이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음악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 사이에 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먼저 찾아야 해. 윤서진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항상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자신이 정말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해봐. 이번엔 악보를 보지 말고. 윤서진은 박경문의 말대로 악보를 덮고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박자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연주에 깃들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윤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박경문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음악의 본질, 마음을 담는 법, 인생의 이야기를 건반에 새기는 법을 가르쳤죠. 쇼팽이 이 곡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연주해봐. 박경문의 지도는 윤서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그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고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도 깊어졌죠. 무엇보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학교 내에서도 윤서진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그녀의 연주가 달라졌다고 칭찬했고 친구들도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연주도 그렇고. 친구의 질문에 윤서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경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어느 날 음악실에서 연습을 마친 후 윤서진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다시 무대에 서지 않으세요? 아직도 선생님의 음악은 살아있는데. 박경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대는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달라졌거든. 그럼 무엇 때문에 연주하세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박경문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어요. 윤서진은 그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연주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면서 학교 내 시선도 달라졌어요. 음악 선생님들은 그녀의 변화에 감탄했고 곧 다가올 교내 연주회의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최선우 교감의 귀에도 들어갔죠. 윤서진의 연주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최 교감이 음악교사에게 물었어요. 음악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은 원래 좋았지만 이제는 감성까지 더해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레슨을 받고 있나요? 글쎄요. 특별히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날 오후 최 교감은
우연히 음악실 앞을 지나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윤서진과 누군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2번을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최 교감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윤서진이 학교 경비원 박경문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죠. 학생이 경비원에게 레슨을 받다니 최 교감은 즉시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진과 박경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최 교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감 선생님, 저는 박경문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어요. 박경문 선생님이라고? 그는 우리 학교 경비원일 뿐이에요. 최 교감의 말에 윤서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박경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윤서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경문 선생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어요.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신 분이죠. 최 교감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도 음악교사 출신으로서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학생을 가르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더구나 이곳은 학교 시설이에요. 경비원이 허락 없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경비원님, 앞으로는 음악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윤서진 학생, 당신은 내일 방과 후 교감실로 오세요. 최 교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경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음악실을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분노로 떨었지만 어떤 말도 최 교감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윤서진은 교감실에서 최 교감과 마주했습니다. 최 교감은 교내 연주회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의 솔로 파트는 그대로 유지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식 음악 선생님의 지도만 받아야 해요. 윤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저는 이번 연주회에서 박경문 선생님과 함께 듀엣으로 연주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만약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연주회에 참가하지 않겠어요. 윤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최 교감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서진 학생, 이런 행동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생각했어요. 박경문 선생님께 배운 것은 단순한 피아노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음악의 의미였죠. 그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최 교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면 교장 선생님과 상의해 보겠어요. 연주회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특별 연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1악장 윤서진과 특별 게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교감은 교장 선생님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윤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죠. 윤서진은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경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봤죠. 박경문 선생님 보셨나요? 스태프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윤서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때 최 교감이 다가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나 보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할까요? 최 교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망설였어요. 그때 음악교사가 다가왔죠. 교감 선생님, 방송실을 잠그셨다고 하던데요?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방송실 문이 잠겨 있어서 음향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최 교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른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죠?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일이. 여러 교사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음악교사가 조용히 윤서진에게 속삭였어요. 박노인이 경비실에 계셔. 얼른 가봐. 윤서진은 즉시 무대 뒤로 빠져나가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경문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죠. 선생님, 연주회가 곧 시작해요. 왜 여기 계세요? 박경문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대에 설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잖아요. 그건 30년 전 이야기야. 지금의 나는 그냥 늙은 경비원일 뿐이야. 윤서진은 박경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게 진정한 음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음악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제발 함께 연주해 주세요. 박경문의 눈에 무언가 반짝였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무대 의상이 없어.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윤서진은 박경문의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어요. 그들이 강당에 도착했을 때 최교감은 프로그램 변경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특별 연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때 윤서진과 박경문이 무대 뒤로 들어섰어요. 음악교사가 그들을 보고 교감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 특별 게스트가 도착하셨네요. 다음은 윤서진 학생과 특별 게스트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이번 1악장입니다. 최교감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그녀에게 속삭였죠. 학생을 위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교감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어요. 윤서진과 박경문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학생들은 경비원 아저씨가 왜 무대에 서 있는지 의아해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진이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2학년 윤서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주할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박경문 선생님, 우리 학교 경비원이시지만 사실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던 분입니다. 관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경문은 조용히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낡은 경비복은 무대의 화려함과 대비되었지만 그의 앉은 자세에는 여전히 피아니스트의 품격이 묻어났죠. 윤서진도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죠.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이번 1악장. 본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곡이지만 오늘은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된 버전이었어요. 박경문이 오케스트라 파트를, 윤서진이 솔로 파트를 맡았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박경문의 손가락은 예전의 유연함은 없었지만 그의 연주에는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연주는 기술적 완벽함과 함께 그녀만의 감성이 더해져 있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교감도 무대 옆에서 그들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녀의 얼굴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음이 공중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을 때 순간적인 침묵이 강당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일부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경비원의 과거와 실력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몇몇 음악을 전공하는 학부모들은 박경문의 이름을 알아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경문, 정말 박경문 맞습니까? 30년 전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무대로 다가와 물었어요. 박경문은 겸손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곧 여러 사람들이 무대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선생님의 연주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디서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경문은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어요. 윤서진이 그를 따라 무대 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최교감이 서 있었죠. 박경문 씨, 최교감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담함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 박경문인 줄 몰랐어요. 박경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교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사과할 일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박경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최 교감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계신 줄 알았다면 중요한 건 제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문은 윤서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주회로부터 일주일 후 박경문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연주회 이후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죠. 학생들이 경비실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음악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건가요, 선생님? 윤서진이 경비실을 찾았을 때 박경문은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는 조용한 삶이 더 어울려. 그리고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도 다 가르쳤어.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남은 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할 거야. 박경문은 짐가방을 들고 경비실을 나섰어요. 윤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박경문이 멈춰섰죠. 다음 달에 전국 콩쿠르가 있지? 꼭 참가해.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너의 음악을 들려줘.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박경문의 마지막 조언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서진은 교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3개월 후 윤서진은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고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어요. 저를 구해준 건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기술이 아닌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윤서진의 음악 인생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떠나기 전 최선우 교감을 찾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최 교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잘 될 거야. 내 음악에는 이제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 혹시 박경문 선생님 소식 들으셨나요? 최 교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분은 철저히 자취를 감추신 것 같아. 하지만 가끔 도시 구석구석에 있는 거리 피아노에서 누군가 놀라운 연주를 한다는 소문이 들려 윤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유학 준비를 잠시 미루고 도시의 거리 피아노들을 찾아다녔어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의 작은 피아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멀리서 쇼팽의 녹턴 2번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관객도 없었고 무대도 없었지만 그의 음악은 밤하늘 아래 강물을 따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그 연주를 듣고 있었죠. 박경문은 아마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연주에만 집중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경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윤서진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어요. 말은 필요하지 않았죠. 음악이 이미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윤서진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박경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계속했습니다. 무대도 관객도 명예도 없는 곳에서 그저 음악 그 자체를 위해 연주하는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그의 연주를 듣고 위로받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죠. 진정한 음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서진은 박경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과 음악에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